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AI 알파고를 이긴 유일무이한 이세돌의 대국 순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꾹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한군 비금도 출신 이세돌은 프로 입단 후에 18번의 세계대회 우승, 32번의 국내 대회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세계가 이세돌을 주목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AI 알파고의 5번의 대국 중 4국에서 승리를 거둬 전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AI를 무너뜨린 유일한 장본인입니다. AI 알파고와 붙은 대망의 2016년 3월 9일 대국 첫날, 전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대결이었지만 이세돌은 AI 바둑 실력을 우습게 보며 처음에는 5대0이냐 4대1로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알파고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에 놀라며 이세돌은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 186수 만에 불개패, 다음날 열린 두 번째 대국에서도 4시간 26분 211수 만에 불개패, 세 번째 대국까지 접전 끝에 불개패합니다. 이때 이세돌은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 번째 대국, 신의 한 수가 된 78수. 그 후 알파고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알파고의 기권으로 마침내 1승을 거둡니다. 그 당시 바둑을 모르는 일반인들조차도 숨죽이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말하길 넷플릭스 다큐 알파고에서 알파고 팀은 본인이 백이었다면 이 수를 둘 확률은 0.007%로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10,000명 중 1명이 저런 수를 찾을 수 있는데 이세돌이 그 유일한 수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둘 수 있는 최고의 수였던 것이죠. 물론 5번의 대국으로 이세돌은 1대4로 패배했지만 그 한 수, 78신의 한 수는 인공지능조차 예측하지 못한 인간만의 창의적 승부수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거둔 1승은 알파고가 인간의 패한 유일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중국이 낳은 최고 바둑 스타 커제구라는 3전 전패로 단 한 번도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국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 기자가 이세돌에게 어떤 생각으로 78수를 두었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다른 수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그 수만 둘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대국은 정말 인생에서 원 없이 두어본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세돌의 경쟁자 중국 구리구단에겐 미안하지만 이번 대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놀랍게도 이세돌은 알파고 대국 이후 더 강해진 제2의 전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와의 대전이 끝난 후 맥심커핍의 입신 최강전 8강에서 이세돌 킬러라 불리는 김지석 구단을 172수 만에 100불계승으로 꺾었고 결국 맥심커핍의 우승을 차지하고 무패 행진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놀라게 한 레전드 이세돌, 그 레전드의 시작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 출발점은 한적한 섬마을 비금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세돌의 아버지 이수호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로 비금도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아마추어 5단의 실력을 가진 아버지는 바둑을 많이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세돌의 형 이상훈 역시 바둑 기사로 활동했던 점을 보면 이 가족에게 바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분명하죠. 5남매의 막내였던 그에게 형, 누나에게 이길 수 유일한 건 바둑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둑을 뒀고 대부분 바둑계에서 일한 모태 바둑 집안이죠. 그러나 평범한 날을 보낸 그에게 인생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6살 생일에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둑에 대한 승부욕과 도끼가 생깁니다. 어린 이세돌에게 바둑은 그저 재미있는 놀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세돌은 깨달았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다짐. 어린 세돌은 바둑을 통해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회상합니다. 돌아가던 그날도 막내 아들 이세돌의 생일을 챙기시던 아버지, 세돌이라는 이름도 바둑으로 세상을 지배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죠. 아버지는 서울 아이들에게 뒤처질까봐 바둑을 가르쳤습니다. 섬마을 아이가 세상과 경쟁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바둑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놀랍게도 승부와 도끼가 생긴 이세돌은 한국 바둑사의 또 다른 전설로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이세돌은 조은현, 이창호, 조혜연, 최철안에 이어 역대 최연소 5등인 12살 나이로 입단했습니다. 입단 후 2단이 되는데 3년이 걸렸지만 1999년 3단이 된 이후부터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입단 후 잠시 스트레스가 심해 실어증이 찾아왔고 치유를 받지 못해 기관지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호자 역할을 했던 형이 입대해 병원도 못 갔던 것이죠. 그 탓에 이세돌의 목소리는 또래 성인 남성들보다 유난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소년 이세돌의 시연은 그를 더욱 단련시켰습니다. 2000년에는 18살에 3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최우수 기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대회인 LG배 결승에 진출하며 불패소년, 샌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승하던 그날은 대국전 늦잠을 자기도 했는데요. 시합 전날에는 잠을 잘 못 자는데 결승전에 늦잠을 잔 것이죠. 얼굴도 제대로 안 씻고 산발된 머리로 총알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님에게 무조건 5만원 드리고 시간 내 도착 시 1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급했지만 대국장에 빨리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기권패 당하기 전 1분 30초 전 도착해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마지노선 지각으로 대국 상대방은 설렜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우승한 대회에서 고작 3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스승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1년에는 자신의 스승 이창호 구단과의 결승서 처음으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2연승 후 3연패로 뒤집기패에 당한 것이 어린 이세돌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형세도 좋았고 승기가 좋아서 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패한 것이죠. 그렇게 펑펑 울었던 그가 드디어 2년 뒤 이창호 구단을 결승에서 만나 그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가장 좋았던 것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창호 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13살에 입단했을 때 이창호는 독보적인 위치였고 그 당시에 알파고라고 할 만큼 불패 이창호였죠. 이창호 기사를 이기는데 바둑의 목표였고 통상 기록에서 보든 넘고 싶었지만 끝내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이창호 그는 바둑의 신이었습니다. 이세돌이 직접 말합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바로 그 바둑의 신 이창호를 이겼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세로 2002년 제15회 후지집에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20살 청년 이세돌이 세계 바둑계에 세대 교체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패의 상징이었던 세계 최강 이창호 신화를 처음 깨뜨린 것이죠. 이는 1992년 이창호가 5단으로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했던 최저 단수와 비교하여 고작 3단으로 세계대회 기록 재패를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원이 2003년 승단 규칙을 개정한 후 이세돌은 유례없는 속도로 9단까지 승단했습니다. 근 국제기전에서 18회 우승하는 등 21세기 초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로 인정받은 것이죠. 2025년 기준으로 국제대회 우승 횟수는 이창호에 이어 18회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승승장구를 달리던 그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프로기사회 탈퇴, 바둑계를 뒤흔든 돌연한 선언이었습니다. 2009년 6월 30일부터 18개월 동안 휴직계를 제출하며 한국 바둑계와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는 프로기사회와의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2010년 1월 11일 한국기원이 제시한 복직 조건을 받아들이며 휴직을 마무리하며 갈등은 일단락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끝나지 않아 16년 5월 19일 자신의 형 이상훈 구단과 함께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묽어졌습니다. 이세돌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과 둘째는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3에서 5%로 공제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기원이 아닌 중국기원이 주최하는 대회 상금까지도 공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세돌은 기사회를 탈퇴하면서도 대회에는 계속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프로기사회와의 갈등의 원인이었는데 프로기사가 상금을 받으면 한국기원의 10%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현직 기사들 모임인 한국기사회에서 상금의 3에서 5%를 또 가져는 것이죠. 야구와 비교하면 한국기원은 대한야구협회, 기사회는 선수협에 견줄 수 있는 단체인 격입니다. 한국기원에서 공제하고 기사회에서 또 추가로 공제하는 셈이죠. 이세돌은 이게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둑계는 일반 스포츠계보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편인데 현실적으로 바둑은 한국 랭킹 30위권 내 상위 랭커만 바둑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게 가능하며 사실 평범한 기사들은 이창호, 이세돌, 신진서 같은 기사들을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는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도가 상금의 일부를 다 같이 좀 나눠 쓰자는 다른 스포츠에 없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이세돌은 자신이 은퇴 전에 후배들을 위해 고치고 간다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소송의 대상이 한국기원인 이유는 기원이 기사회에게 갈 이세돌의 상금 일부를 임시 보관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한국기원에서 이세돌과 기사회의 싸움에서 기사회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세돌은 탈퇴가 아닌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 이세돌은 나이가 적지 않아 은퇴할 시점을 고민 중이었고 본인으로서는 기사회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나이가 든 후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생각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끝내 기사회에 재가입하지 않았고 은퇴할 때까지도 비가입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기사회 탈퇴 후에도 이세돌은 일부 대회에는 출전, 그러나 제한적인 참가만 허용되었고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기원은 정관을 개정, 기사회 미가입자는 한국기원이 주최하는 공식 대회에 참가 불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성격은 그의 경기 스타일만큼이나 불합리한 구조엔 타협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하는 식으로 사는 것도 제 식에 맞는 것이라고 말하며 부위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알파고 대국을 지나 2018년 커제와 바둑 대국을 치렀습니다. 이세돌은 흙을 잡고 중반까지 커제와 막상막하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팽팽한 대치로 117수를 둘 때 실수하면서 흐름이 커제로 넘어갔지만 하지만 특유의 공격적 흔들기로 야금야금 전세를 뒤집었고 결국 293수 만에 1집반으로 역전승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 4월까지 나이를 잊은 듯한 맹활약을 펼치며 80% 넘는 승률을 거두던 이세돌은 5월부터 승률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죠. 랭킹 포인트도 많이 떨어져 2005년부터 시행된 랭킹 제도에서 처음으로 5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 치러진 세계대회인 출란배 LG배 국수산맥배에서 모두 본선 1회전에서 탈락했고 백령배 출전권이 걸린 국내 선발전에서도 변상일에게 패하며 출전이 좌절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세돌은 한국기원에 프로기사 사직서를 제출하며 24년 4개월간의 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은퇴 선언 직후인 2019년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는 바로 NHN에서 개발한 한국바둑 인공지능인 한돌과 세번기 이벤트 대국을 치렀습니다. 이 대결은 이세돌의 공식적인 은퇴 대국이었으며 인공지능을 상대로 프로가 젖바둑을 두고 시수 고치기까지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12월 18일에 열린 제1국에서 이세돌은 2점 젖바둑으로 한돌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후 호선으로 진행된 제2국과 다시 2점 젖바둑으로 진행된 제3국에서는 패배했고 최종 스코어는 1승 2패 이세돌의 패배였습니다. 2024년 이세돌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에서 AI에게 졌다는 것은 5000년 바둑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고 내가 알던 세상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어 은퇴하게 됐다며 은퇴 이유를 덧붙였죠. 인공지능의 지배력이 증가함에 따라 바둑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알파고를 이긴 그에게 있어서 바둑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둑은 배우지만 프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바둑은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배웠지만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바둑의 본질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바둑은 자기만의 기술로 연구해 나가는 예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으로 많은 기사들의 대국을 접할 수 있고 손쉽게 습득이 가능한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세돌은 2006년 김현진과 결혼하여 딸 예림 두고 있죠. 은퇴 이후에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일을 구상하는 등 개인 시간을 갖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여전히 바둑을 두고 있을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추어들과 가볍게 바둑을 두는 것 외에 프로들과의 대국은 은퇴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당구를 치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보드게임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 특임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죠. 이세돌은 단순히 뛰어난 바둑 기사를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의 선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알파고와의 대결은 인류가 만든 기술의 인류가 패배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이세돌의 한판 승리는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이 여전히 가치 있음을 보여주었죠. 바둑판 위의 신의 한 수로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낸 그의 업적은 기술 발전의 시대에도 인간만의 독창성과 혁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둑계 갈등을 보듯이 시스템에 순응하기보다 시끄럽게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세돌을 통해 바둑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조명했던 바둑 시리즈 잘 시청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세돌 이후 한국 바둑의 새로운 희망이자 세계 바둑계를 이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진서 구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신진서 구단과 이세돌 구단 스토리와 신진서 구단에 대한 바둑 비하인드 이야기를 빠르고 재밌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멘터리였습니다.